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법무사 시험을 최연소로 합격하신 권효준 학생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에는 그 법무사 합격하고서 실무 연수 이런 걸 간다고 하는데 그 법무사 교육 이런 건 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합격하면 누구나 다 가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저희가 시험 법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만 원 등록비 내고 그다음에 연수를 받아요. 아, 그러면 이제 그 연수 3주를 듣고 그다음에 또 실무도 어디 또 연수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론 연수는 3주 동안 법무사 회관에서 두고요. 네, 실무 수습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2달이거든요. 2달은 이제 뭐 서울에서 받아도 되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거제도다 보니까 거제도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받아도 되고요. 네, 지역에 따라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시는 분들이 아, 많아요. 그럼 거제도 가서 이제 실무 연수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네네. 아, 그러면 이제 뭐 여쭤보긴 그렇긴 한데 보통 실무 연습할 때도 뭐 월급 같은 걸 받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소정 이제 교통비 같은 거 주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요. 뭐 아니면은 뭐 월급을 한 100만 원 주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아, 사실 뭐 사무실마다 다른 거예요? 사무실마다 다 달라가지고 이거는 아.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공부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기억 음. 날 때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공부했다 이런 거를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시험 붙은 지 오래되면 점점 까먹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민법 이런 건데 민법이야 뭐 다른 시험에서도 많이 사용하니까 민법은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공부했었어요, 그러면? 민법 같은 경우에는요, 뭐 워낙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이게 기초부터 잡아 나가야 돼요. 우선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법조문이잖아요. 민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법조문에서 이제 법리를 뽑아내요. 그러니까 요건을 뽑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판례를 보는데, 그 판례에서 읽으면서 그 요건을 찾는 거죠. 조문에서 시작해서 이제 법리를 어느 정도 숙지한 다음에 그 숙지한 법리를 이제 판례를 보면서 접목시켜 나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야 이제 기초부터 탄탄히 공부하고 어떤 사례가 나와도 이제 그 논리에 맞게끔 풀어낼 수 있게끔, 네, 그런 식으로 공부했어요. 그럼 예전에 그 공인중개사도 얼어서 그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때는 민법 공부 어떻게 했었어요, 그때는? 그때 제가 민법 공부했을 때는 사실 붙을 때도 이해를 못하고 붙었어요. 네. 어떻게 했는데 이해도 못하고 붙어요, 그러면? 그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니까요. 뭐 전세가 뭔지도 모르고 등기가 뭔지도 모르고 뭐 사실 임차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러니까요. 그냥 객관식 문제들을 최대한 많이 풀어서, 그때는 아예 뭐 그런 법률 용어도 모르고 사회생활 경험도 없었으니까 문제집을 하도 많이 풀어가지고 이제 거의 통으로 외운 거예요, 네, 그냥 문제를? 문제만 보면은 그냥 감으로 찍을 수 아, 있게끔. 그래? 네. 훌륭하네. 네, 그런 식으로 아, 공부했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 법무사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했었어요, 그러면? 민법도? 이게 법무사 같은 경우는요, 1차에서 민법이랑 등기법은 2차에서도 똑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1차라고 해도 이제 순순히 객관식 용어로만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법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좀 더 많이 투자해서 기초적인 법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판례까지 이제 조금 더 심층적으로 공부를 했고요. 근데 1차 민법이랑 2차 민법이랑 약간 다른 게, 1차 민법은 공부 이제 절대량이 중요하고요. 시간을 최대한 많이 잡고, 1차에? 네. 그리고 최대한 글을 빨리 읽는 게 중요해서요. 주로 이제 기본서보다는 이제 객관식 문제집 위주로 딱 그 정도로 공부했고요. 또 2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는요, 정확한 공부 방법이랑 어떻게 해야 이제 답안에 내가 아는 걸 현출해낼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서 1차랑 다르게 2차는 이제 뭐 책이 뭐 다양한 게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요건사실론 책으로 공부했어요. 그거 보면은 이제 그 요건사실론으로 이제 구성된 책 같은 경우에는요, 그 목차 그대로 쓰면은 그게 거의 답안 목차거든요. 그리고 공부할 때도 그 목차를 이제 세심하게 보면서 어떤 목차에는 어떤 내용이 있다, 그거를 세심하게 보면서 공부를 하면 이제 시험 문제 볼 때도 딱 이게 목차가 기억이 나면서, 아, 이런 식으로 논리 체계를 잡혀서 써야겠다, 그런 딱 생각이 딱 들어요, 이제. 그래서 그러면 답안 잘 같은 거 연습은 보통 하루에 몇 시간이나 쓴 거예요, 그러면? 답안지는 제가 보통 하루에 2시간 정도 썼어요. 시간 똑같이 정해서? 네. 아니면 어떻게 공부하면서 쓴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 시험이랑 똑같이, 네, 시작 타이머 딱 잡고 그 시간 딱 끝나면은 쓰던 것도 중지하고. 아, 그래? 네. 그럼 아예 보지도 않고? 네. 오, 거기서 대단하네. 딱, 네. 오. 내가 이걸 했더니까 좀 안 좋더라. 아니면 뭐가 좋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우선 가장 안 좋은 게 친구. 네. 아, 그래? 주변 사람들 만나면은 뭐라고 하죠? 이게 좀 붕 떠요. 붕 뜨면은 친구를 1시간 만나고 와도 그게 1시간 동안 논 게 아니라 붕 뜬 상태로 하루 종일 있기 때문에 그날 하루 그냥 날리는 거거든요. 그 친구를 이제 웬만하면은 수험 생활을 할 때까지는 주변 사람들을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시험 많이 떨어지신 분들, 장수생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막 6개월에서 안 된다. 뭐 1차 같은 경우에는 뭐 최소한 5년은 공부해야 된다. 뭐 그렇게 예, 1차 운영 공부예요? 예, 이 본무사 자체로요. 아, 근데 그런 얘기를 이제 들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신경 쓰면 안 돼요. 뭐 2년에도 붙고 3년에도 붙는 사람이 많거든요. 시험은 이게 2년 공부했든 5년 공부했든 10년 공부했든 뭐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붙을 수 있게끔 이제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뭐 학문을 하자고 하면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뭐 장수생분들이 하는 말이나 그런 말들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런 장수생분들 말 듣고 학문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똑같이 자기도 장수생 되거든요. 아, 그래. 그게 가장 장수생들이 중요해요. 들으면 싫어할 것 같은데. 네, 그게 가장 중요해요. 네, 그러면 그다음에 약간 거의 진짜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최대한 기간에 붙을지 뭐 꼼수 뭐 이런 거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공부를 진짜 얍실하게 했는데요. 저는 사실 공부도 이게 새벽 3시부터 자서 이제 11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했지만 실제 공부한 건 한 6시간, 7시간 뭐 강의까지 해가지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도 붙을 수 있는 이유가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걸 공부해야 돼요. 그게 자기가 모르는 게 나오면 브리타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공부를 해서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0년 공부했든 뭐 15년 공부했든 2년 공부했든 뭐 브리타 나오면은 다들 다 틀리거든요. 브리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 절대 틀려서 안 되는 것, 거기서 절대 실수를 안 하는 게 시험 합격 지름길인 것 같아요. 어차피 브리타 나오면은 보통 감안을해서 채점을 해줘요. 그거 다 떨어뜨리면 다 과락이면 붙을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아, 하여튼 뭐 좋은 말씀 감사하고 역시 그 빨리 붙는 데는 다 이유가 있네. 하여튼 뭐 합격 축하하고 하여튼 뭐 새해도 복 많이 받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